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식은 몇 개 안 돼요. 이 파트는 식 다 합쳐봐야 네다섯 개도 안 되고요. 대신에 앞쪽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내용을 모르면 이 파트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완자 문제의 모든 내용 다 혼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하고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 건데, 결국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 일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도 일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하고 에너지는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면 같은 단위를 씁니다. 줄이라는 단위를 똑같이 써요. 그럼 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에다가 내가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뭘 했다고 표현을 하냐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한 게 결국에는 누구의 양이 된다? 1의 양이 되는데 힘이 벡터이긴 하지만 여러분 1은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 양이에요. 그래서 크기만 있지 얘네들이 뭐 마이너스 플러스의 방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우선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뭐를 했다라고 표현한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체에 힘이 한 일은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곱으로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은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를 쓰는데 이 뉴턴 미터가 줄이라는 단위랑 같아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타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돌림의 힘인데 힘하고 팔의 길이를 이렇게 곱했잖아요. 얘 뉴턴 미터라고는 쓰는데 얘는 줄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거랑 다른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끌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끄는 일은 별로 없지. 그래서 사실은 물체를 끌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끄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캐리어를 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고, 그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의 정의에 의해서 X축 방향의 힘과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힘으로 쪼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X축 방향의 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곱해서 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F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은 F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준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요 2를 구할 수 있는데 Y축 방향으로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있는 힘을 여러분 X축하고 Y축 방향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어떻게 돼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 뭘 했냐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W가 0인 경우를 배웠어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W가 0인 경우를 배웠는데 그게 이미 식에 녹아 있습니다. F가 0인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코사인 세타가 0이라고 그래서 힘하고 이동 거리가 무슨 경우? 수직인 경우.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뭘 하지 않은 거다? 일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F가 0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일 때. 자, 그럼 먼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 있냐? 마찰력이 없는 장소에서 물체를 끌 때. 빙판 위에서 물체 끌 때 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많은 거리를 이동시켰어도 일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을 밀 때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물체를 들었어요. 이 물체를 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그렇게 물체를 들은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이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 90도인데 코사인 90도가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0이 되면 얘가 1 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에너지를 측정하는 운동 에너지를 좀 볼 건데 운동 에너지 식은 다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움직이게 됐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라서 미터 퍼 세컨인데 얘가 제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제곱인 형태로 됐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속도는 방향이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에너지에는 방향이 없지. 그래서 크기만 있어. 그래서 얘도 운동 에너지도 일의 단위랑 똑같은 뭘 사용을 한다?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우리가 오늘 요식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물체에 작용한 누가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이에요. 걔가 물체 운동 에너지 뭐와 같다? 변화량과 같다. 이거 간단하게 써볼게요. 내가 지금 요거 WF인데 요게 무슨 힘이라고요? 알자 힘이요. 우리 앞쪽에서 내가 알자 힘 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요 바닥면에다가 물체를 2kg 물체를 놓고 그지? 10N의 힘을 주었어. 그럼 얘 움직인다 그랬어? 안 움직인다 그랬어? 여러분 모른다가 답이야. 왜냐하면 마찰력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근데 여기 마찰력을 만약에 2뉴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내가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한 힘? 가한 힘이 한 일. 두 번째는 누가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 요거는 가한 힘, 얘는 알자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도 구했어? 여기 마찰력이 한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5m를 끌고 간다고 하자. 그러면 10N으로 5m 끌고 갔으니까 가한 일이 한 일은 얼마야? 50줄. 그런데 알자 힘이 한 일은 얼마가 돼? 오른쪽이 10N, 마찰력이 왼쪽으로 2N이니까 8N이지, 알자 힘이. 8N으로 5m 갔으니까 40줄.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내가 2N으로 5m 끌고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이 50줄인, 그지? 에너지는 내가 결국에는 이 물체한테 가한 일의 양이야. 그지? 하지만 실제로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로 발현이 된 건 몇 줄밖에 없어? 40줄밖에 없지. 왜? 10줄이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한 일만 무슨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자 힘하고 가한 힘하고 그다음에 마찰력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런 예시라 문제를 좀 하나 볼 건데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이미 한 내용이라 좀 빠르게 갈게요. 질량이 m인 속도가 v0인 플러스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거리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W는 FS라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이죠. 여기 이제 마찰력이 없는 상태예요. F가 0인 상태. 그래서 마찰력이 없이 가한 힘이 다 알자 힘이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n분의 f니까 술의 질량 m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한임 f 이게 알자임이니까 집어넣으면 a는 n분의 f가 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식 이거 몇 번째 식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식이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2를 넘기게 되면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AS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F를 힘의 정의에 의해서 MA라고 했잖아요. 그럼 M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MAS로 요 AS를 요 위에 있는 AS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인데 모르셔도 되지만 결론만 알아도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다 나온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S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 이게 무슨 운동 에너지야? EK 나중 운동 에너지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로 제곱 이거는 뭐야? EK 처음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뺐으니까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겠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게 누가 한 일이야? 알자 힘이 한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유도한 겁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받아들이시고. 자, 그러면 넘겨서 위치 에너지 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 에너지는 자, 높이,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래. 뭐냐면 이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떨어질 때 알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면이야. 여러분, 기준면이 바뀌면 위치 에너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가 바닥면이 기준면이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H만큼 떨어진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mgH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을 기준면이라고 하자. 그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지. 근데 지금 0이 아닌 이유는 기준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준면이 바뀌면 위치 에너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안 바뀌냐? 내가 이 H 높이만큼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변화량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변화량 자체는 기준점이 변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MGH라고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 얼마야? mg? h야. mg만큼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mg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물체를 드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물체는 mg라고 하는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mg만큼 주면 얘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요. 속력이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질량을 1kg이라고 그냥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마 적용하죠?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0N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나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힘을 좀 더 줬어요. 얼마로? 12N으로. 그래 놓고 5m를 들었거든요. 아까랑 뭐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분 12N은 내가 여기서 무슨 힘을 준 거예요? 가한 힘을 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한 힘. 그죠? 가한 힘을 줘서 내가 가한 힘이 한 일은 얼마가 될 거냐? 12N으로 5m를 끌고 갔으니까 60줄의 일을 한 거랍니다. 그죠? 하지만 알짜 힘이 한 일은 달라져요. 알짜 힘은 얼마나 힘 준 거예요? 아래 중력이 10N이 버티고 있어서 나는 위로는 얼마밖에 힘을 안 준 거예요? 2N밖에 힘을 안 준 거예요. 그래 놓고 5m를 끌고 갔으니 10줄만큼, 그지?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내가 아까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 H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랑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요거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누가 한 일이냐면 가한 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얼마 늘었으니 10줄만큼 늘었으니 중력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50줄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내가 가한 일이 얼마? 60줄이 되겠지. 됐을까요? 그리고 반대 방향에 중력이 한 일이 생겨요. 중력은 무슨 방향으로 힘을 줬어? 마이너스 10N으로. 그래서 5m 반대로 끌고 갔으니까 마이너스 50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방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방향에 1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의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감소시키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찰력이나 중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여러 개를 주었을 때 물체를 이렇게 질량을 하나를 던져놓고 힘, 가한 힘, 알자 힘, 그 다음에 중력 또는 이렇게 수평면일 때는 마찰력까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겨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죠?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좀 볼 건데요. 프로그램이 조금 멈춰서 다시 했어요. 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물체가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위로 던진 건데,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도 h만큼 연직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 내가 위쪽으로 해서 질량이 m의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h만큼 들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일정한 속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정한 속도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얘가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건 뭐만 커지고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커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만 커지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힘이 물체에다 얼마나 일을 했느냐. 내가 등속으로 V가 일정한 상태로 움직이게 하려면 중력의 mg인 물체한테 얼마만큼만 힘을 주면 돼? mg만큼만 힘을 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알자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건 알자 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자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알자 힘이 없는 상태로 내가 물체를 움직이게 됐을 때 mg가 내가 힘을 준 거고요. 가한 힘이고요. 여기가 h가 들어 올린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힘하고 이동 거리를 곱한 거니까 누가 한 일? 가한 힘이 한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자 힘은 한 일은 없어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물체가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를 한대요. 그럼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력이 0이에요. 0인 상태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질량이 m인 물체가 h만큼 연직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지. 중력의 한 일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가한 힘이 한 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 한 거예요? 떨어지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탄성력에 대한 거를 배우질 않아서 요거는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자,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 식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야. 자,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원래 길이야. 그런데 이 물체를 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나는 힘을 주는데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비례하냐면 늘어난 길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와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라고요. 그래서 비례 관계라서 내가 비례 상수인 왼쪽하고 오른쪽을 완전히 값을 맞추려면 새로운 요 비례 상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탄성력이 F는 KX라고 쓰는데 요거를 힘에 대한 거를 뉴턴, 늘어난 길이를 미터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 K라고 하는 게 상수거든? 용수철 상수. 이 상수라고 하는 건 F랑 X 사이에 비례 관계가 오는데 요 K라는 게 누구에 따라 다른 거야? 용수철마다 다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요게 X분의 F죠? 그럼 F는 단위가 뉴턴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미터가 되니까 이걸 말로 하면 이런 뜻이겠죠. 어떤 용수철을 몇 미터? 1미터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무슨 크기? 힘의 크기.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 그럼 이거 용수철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용수철의 뭐가 되겠다?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길이만큼 잡아당길 건데 늘어나는 길이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힘도 일정하게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해서 늘어난 길이와 힘 사이가 비례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뜻하겠어? 뭐 하나만 그냥 더 이렇게 내보자.
요거를 KA라고 할게. 그다음에 요 파란색을 KB라고 할게. 그럼 용수철 상수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럼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는 건 1m 느는데, 늘리게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잘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지?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는 건 그래프 이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용수철이 잘 안 늘어났다. 아, 용수철을 좀 늘리는데 뭐가 많이 드는구나? 힘이 많이 드는구나. 요런 뜻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할 거냐? 잠깐만요. 요거 괜히 지웠나? 요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건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다 써놨을 테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한 양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일을 한 양을 계산을 할 건데, 일은 힘하고 뭘 곱하면 돼? 이동 거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 속력이 처음에 0이고 나중에 V였을 때, 내가 요 밑에 면적 구하려면 평균 속력 구한다고 어떻게 했어?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더해서 절반 나눴지? 그거로 마찬가지야. 얘 처음에 힘이 0이거든? 근데 나중에 힘이 얼마야? F. 그러면 X만큼 늘어났을 때 F만큼 된다고 한다는 건 내가 중간에 힘이 계속 바뀐 거니까 이게 바로 무슨 힘이 되겠어? 평균 힘이 되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평균 힘이 2분의 1 F인 거야. 그럼 2분의 1 F를 써야 되는데 F 대신에 뭘 쓴 거야? KX. 됐지? 2분의 1.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 얼마? X. 그러면 이게 이동거리잖아. 힘하고 이동거리를 곱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 결국에는 내가 용수철을 이만큼 늘리는 데까지 한 뭐랑 같다? 1의 양. 나는 어느 쪽으로 잡아당긴 거야?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잖아. 그러면 여러분 탄성력은 어떻게 돼? 내가 놓는 순간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일을 해?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탄성력은 내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kx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 힘이에요. 요 F는 내가 준 힘이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은요, 마이너스 KX, 반대 방향이에요.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하고, 그 다음에 요 식 두 가지 기억하시고, 탄성력 기억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나왔는데, 변형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실은 용수철이 내가 이만큼 플러스 X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모두 합니까? 수축을 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돼서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x만큼 늘어났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 마이너스 x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왕복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길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점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되겠고 이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로 뭘 하고 있다?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에 어디에 비례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치? 이차함수네, 그치? 그래서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라 양쪽 끝에서는 가장 크고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런 에너지들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체의 무슨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이 P를 두 가지를 다 더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썼어요? mgh라고 방금 배웠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중력하고 탄성력을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뭘 가지고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복원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좀 볼 건데 먼저 이 중력만 받아서 물체가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외력이 없는 거야. 외부에서 힘이 없이 몸만 가지고 있는 거야? 복원력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할 때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자, O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떨어지는 물체예요. A가 제일 높고요. 점점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높이가 0이 된 상황이죠. 그럼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더라? mgh라고 그랬는데 h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 내려오면서 지금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처음 속력은 얼마? 0이었죠, 그죠?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V1, 그지? V2, V3, 이런 식으로 되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빨라지는 상황이네요. 옆에 그림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처음 속력 0이죠. 그 다음에 V1, V2, 마지막에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속력이 제일 적어서 0이고요. 없으니까. 2분의 1 mv1제곱 v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 제곱.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게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어? 역학적 에너지 아니야? 그지? 그럼 O 지점, A 지점, B 지점, C 지점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계속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식은 쓸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문제 절대로 못 풀어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누군가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를 시켰으면 누군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 된다. 이 식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운동 에너지랑 뭐 위치 에너지 더한 값이 같다. 백날 이걸로 풀라고 해도 여러분 못 풉니다. 그렇게 식 세우면요. 계산할 때 어마어마하게 긴 식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 역학적 에너지를 잃었는데 누군가는 땄구나. 그래서 둘이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있죠? 둘이 고스톱 쳤는데 판돈이 전체가 다 일정하다라고 계산하면 못해요. 선생님이 10,000원? 너네가 10,000원? 그래서 20,000원 가지고 고스톱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내가 10,000원, 너 10,000원 있다고 전체가 20,000원이구나, 20,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게 요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안 푼다니까? 이렇게 안 풀고, 선생님이 2,000원을 잃었어. 그러면 너네는 2,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따야 돼. 우리 둘이서. 주고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를 수가 없어. 누군가 잃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따야 돼. 그래서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 제일 꼭대기 높이가 이제 10m라고 하고 높이를 적어볼게. 여기가 10m, 뭐 여기가 뭐 8m, 여기 뭐 5m, 뭐 여기 뭐 3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볼게. 3m, 마지막에 0m.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비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mgh 요 식을 구하라는 거나 아니면 계산하라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최고점에서는 뭐가 없니? 운동 에너지가 없어. 근데 위치 에너지는 지금 몇 미터 값이 있는 거야? 10미터 값이 있는 거야. 이게 다 10이 되도록 유지가 되면 돼.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8미터 값이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2미터 값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8미터 지점에서 누구랑 누구의 비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비는 8대 2인 겁니다. 4대 1.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 5m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5m로 같고, 5로 같고, 그 다음에 3m 지점은 얘가 3이니까 여기는 얼마? 7m 지점. 얘가 0이니까 얘는 얼마? 10m 지점의 에너지랑 같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네 둘 사이에 비관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실제로 계산은 그냥 MGH로 빠르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맨 처음에 뭐밖에 없었어? MGH밖에 없어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요거는 계속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에너지 그래프 요거 잠깐 볼게. 뭘 볼 거냐면 X축에 해당하는 걸 좀 잠깐 볼 건데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항상 어떻다? 0이다. 아, 누군가 하나는 감소하거나, 그지? 누군가 하나는 증가하거나 했을 테니까 그 변화량을 더하면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즉, 물체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다면 그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 두 개 더하면 얼마다? 합하면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볼게. 낙하거리, 위에서 아래부터 떨어진 거지? 그러면 낙하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려온 거리가 많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했구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구나를 아는데 여기서 내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두 가지를 다 더했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기 아무 데나 찝어볼까? 여기가 이제 파란색 기둥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인 거고 여기 있는 빨간색 기둥이 운동 에너지 값인 거야. 그럼 그 운동 에너지 값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서 일정하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겨서 롤러코스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는요, 여러분 계산 문제 그냥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주세요. 왜? 제일 높은 지점에 그냥 떨어졌죠, 얘가. 그래서 바닥에서 높이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내가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볼 건데 높이만 보면 되죠. 얘 10m예요.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0입니다. 이렇게 0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차근차근 높이를 바꿔볼게요. 여기가 뭐 7m,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m 말고 뭐 0m,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0이라고 할게요. 높이가 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4m? 뭐 이렇게 됐으면, 그지? 이때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된다? 여기가 맨 처음에 0이었는데, 여기가 3m죠. 전체 합쳐서 1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0m. 그 다음에 여기가 6m.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비가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 요 비를 구하게 된다면 0 대 10. 그 다음에 3 대 7, 10 대 0. 그 다음에 6 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식을 여러분 이거 백날 써봐야 이 식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게 바로 뭐냐? 요거야.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탄성력만을 받아서 운동할 때 물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연직 방향의 용수철을 봤고요. 요 아래쪽에는 연직이 아니지 수평. 미안해요. 수평 방향. 얘는 수평 방향의 에너지를 뜻하고 수평 방향의 용수철의 움직임을 뜻하고 연직 방향은 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우선 봅시다. 자, 물체가 오로지 뭐만 받아서? 탄성력만을 받아. 아, 그러면 탄성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보존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여기가 이제 평형점인데 이 평형점은요, 수평 방향으로 있을 때는 평형점이 바로 뭐다? 원래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내가 x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 거다? 오른쪽으로 나는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 거야? kx만큼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탄성력도 얼마만큼 힘을 주겠어? 반대 방향으로? kx만큼 힘을 주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준 힘과 탄성력의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힘의 크기가 같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내가 이 용수철을 놓는 순간, 여기 이제 물체를 놓는 순간, 용수철이 쭉 물체를 당길 거야. 그러면 지금 처음 속력은 얼마인 상태일까요? 0이에요, 여러분. 처음 속력은 0인데, 내가 V1, V2, 마지막에 V까지 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그죠?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증가하느냐 생각해 본다면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뭘 주고 있는 거니?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내가 KX만큼 줬고, 탄성력이, 그 다음에 KX1, KX2. 그래서 내가 여기 원래 길이 올 때까지는 계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크기는 약간씩 줄기는 하지만 계속 힘을 어떻게 하고 있어? 주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속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 속력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뭐가 커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있지. 하지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거 2P인데 2분의 1 kx 제곱이죠. x였다가 그지? 그 다음에 x1이었다가 x2였다가 나중에는 늘어나지 않고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x1, x2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해본다면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X1에, X2에, O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분 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더하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가 이제 O 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있던 길이로 평형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형점에서 내가 어디까지 늘어난 거냐면 길이가 플러스 x만큼, 길이가 마이너스 x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양쪽 끝에 늘어났을 때가 제일 커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입니다. 용수철 상수가 k예요. 얘도 2분의 1 kx 제곱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형점에서는 늘어난 게 없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내가 데리고 오면서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속력이 어디가 제일 커요? 평형점이요. 평형점에서는 속력이 맥스로 가장 클 때예요. 그래서 이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양쪽 끝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속도가 없어서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을 다 더한 값이 이 각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야? A, O,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양쪽 끝에 있는 탄성 위치 에너지가 가운데 지점에서 뭘로 바뀌었구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요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것도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연직면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수평이었는데, 그지? 그래서 연직면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쓸 거냐? 오른쪽에다가 식을 쓰긴 했는데 선생님이 좀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서 좀 다르게 써보도록 할게요. A 지점, O 지점, B 지점에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또 마지막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더하는 거를 A, O, B. 결론만 얘기하면 A점, O지점, E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어떻다?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거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써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른쪽에다 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여러분, 물체를 여기다 매달아 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예요. 그럼 이 M인 물체는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다 똑같은 크기의 중력을 갖게 되겠죠. 그게 얼마예요? mg입니다. 중력 크기는 변함없이 계속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요? 탄성력이 작용을 하는데 탄성력이 작용을 할 때 원래 길이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없잖아요. F가 kx인데, 그지? 그런데 x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탄성력이 얼마인 상태예요? 0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얼마만큼 늘었어요? x만큼 늘었죠. 그죠? x가 지금 여기 늘어난 길이가 없는데 얘는 지금 x만큼 늘었잖아? 그래서 f는 kx만큼 탄성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물체가 멈춰져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 평형 상태면 내가 뭐랑 뭐가 같은 거야?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은 거야. 그래서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은 O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형점이라고 그래. 평형점.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이 늘어났어, 용수철이. 그러면 중력은 똑같은데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돼? 이번에 F가 K, EX만큼 늘어났지?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나는 중력은 똑같은데 뭐가 커지고 있는 거냐면 탄성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됐지, 그지?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커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맨 처음에 속도가 V라고 여기서 0이라고 잡을게. 여기서 0이라고 잡으면 내가 중력하고 탄성력이 있었을 때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중력이 더 크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V max로 해서 여기가 속력이 제일 빨라져. 평형점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V가 맥스, 제일 빠른 지점이라니까. 그런데 속력이 빨라졌던 애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속력이 다시 어떻게 돼? 감소가 돼서 양쪽 B 지점하고 O 지점에서는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탄성력에 의한, 그지? 위치 에너지를 적어보자면 늘어난 길이가 처음에는 A 지점엔 없으니까 0. 얘는 2분의 1 K X제곱. X만큼 늘어났지? 얘는 2X만큼 늘어났으니까 2분의 1 K 2X제곱만큼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서 맨 처음에는 없는데 2분의 1 KX제곱, 2분의 1 K 2X제곱 이렇게 있잖아. 존재하지, 그지? 요렇게 두 가지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엔 속력이 없었어. 0이야. 여기서 속력이 제일 빨라서 2분의 1 mv 제곱. 다시 바닥에 와서는 얼마가 돼? 속력이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지. 즉, 내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서 방향이 바뀌는 양쪽 끝 지점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잡게 된다면 기준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B가. 그래서 여기서 EH만큼 높아서 제일 높은 지점이 얼마야? mg, EX만큼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mg, x. 마지막에 위치 에너지 얼마? 0.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푸는 거야. 결국에는 지금 A 지점의 모든 에너지는 mg, EH 중력,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O 지점에서는 세 가지가 다 있지. 탄성력에 의한 거, 중력에 의한 거, 운동 에너지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는 뭐밖에 없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서 요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연직면에서의 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 나왔는데, 아까 중력 위치 에너지랑,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랑 그 그림이 조금 다르지, 얘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제곱이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이라, x제곱고 v제곱의 이차 함수라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내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딱 같은 지점이 어디냐면 절반인 지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쪽에 있는 거 잠깐만 볼게. 내가 낙하거리가 만약에 h가 10m라고 그냥 딱 정할게. 10m라고 정했을 때 이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1대1 같은 지점은 몇 미터 지점이야? 안 물어봐도 5미터 지점이야. 맞지, 그지? 딱 정가운데잖아,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5미터 지점에 이 부분에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 1대 1일 수밖에 없어. 같은 지점이 여기야. 근데 밑에 있는 거, 요거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기가 5대 5는 맞는 것 같은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같은 지점인데 변형된 길이가 여기가 x라고 한다면 플러스 x, 뭐 마이너스 x라고 해보자. 딱 2분의 1 x 아닌 거 보이지? 그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봐. 생각해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제곱인데 그거의 이제 절반이라고 생각해보자. 요거의 절반.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k에
루트 2분의 1 x 제곱이 돼야지 절반이 되지.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1 x지죠. 됐어? 2분의 루트 2에도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은 루트 2분의 1이 x가 더 편해서 그래. 여기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딱 몇 대 몇인 지점이다? 1대 1인 지점이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늘어난 길이 좀 조심하세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절반인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 실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접근해 볼까요? 요거 81쪽은 푸시고요. 어렵지 않아서. 82쪽 물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게요. 근데 여러분, 나 요 밑에 있는 요 단계로 이걸로 이렇게 풀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전피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20N의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다가 물체가 수평면의 점 Q를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했더니 물체가 경사면 최고점까지 올라갔더라. 그런데 뭐를 무시했어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이 20N은 여러분 무슨 힘이에요? 가한 힘이면서 동시에 무슨 힘일까요? 알자 힘이죠. 뭐가 없어서? 마찰력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의 양이 얼만가? 계산부터 합시다. 20N으로 5m 일을 했으니 100줄의 일을 했고요. 그럼 100줄의 일을 한 거. 이거는 가한 힘이자 무슨 힘이라고요? 알자 힘이라면서요.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아, 그럼 100줄만큼 여기서 뭐로 생겼구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일을 한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안 주고 놔두면 여기서 이제 VQ 지점에 속도가 생기겠죠? 운동 에너지니까. 요 속도가 생겨가지고 얘가 뭘로 바뀌어요? 높이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몇 퍼센트 전환이 된다? 100%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질량 2, 중력 가속도 G 말고 10 좋네요. 10으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높이 H.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몇 미터? 5미터. 그래서 이렇게 5미터 빠르게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높이를 구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볼게요. 속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의 질량이 V제곱이잖아요. 그게 100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미터 퍼 세크? 10미터 퍼 세크 나와요.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 앞에서 배운 것도 볼까요? 알자 힘이라면서요. F 알자 힘은 MA 아니에요? 그죠? 질량이 2kg. 그 다음에 알자 힘이 몇 뉴턴? 20뉴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10m per sec 제곱되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Q 지점에서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10이 됐으니까 5m 가는데 몇 초 걸렸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구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힘에 대한 식들,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등가속도 모든 운동들 식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쓰지 않으면 이 파트는 문제 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 하나밖에 못 풀어서 여러분 막히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르래 양쪽에 매단 물체 운동 분석하는 방법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체 A하고 B가 매달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A를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A는 지구 때문에 mg라는 중력을 받겠고 B도 emg라는 중력을 받을 텐데 멈춰 있다라는 건 위에 있는 얘 장력이 얼마? emg. 그 다음 여기 있는 장력도 얼마라는 뜻이야? emg죠. 작용 반작용으로. 그런데 A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여러분? A는 알자 힘이 0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돼? mg라는 힘이 있어야 내가 중력하고 내가 미는 힘, 사람 손으로 미는 힘을 합쳐서 위에 있는 장력을 똑같은 값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요런 내용이 기본 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를 놨더니 오른쪽처럼 뭘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때 연결된 A하고 B의 속력을 구하래요. 아, A하고 B는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는 다르다? 속력은 같아도 속도는 다르지. 그지? 빠르기만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A하고 B의 높이 차이가 3H가 된 순간의 모습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H, 3H 되면 얼마 차이 나니 얘들아? 2H 차이 나지. 그지? 그럼 얼마 움직이면 되겠다? 2H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가 A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얼마만큼? 2H만큼. 맞아? 여기 2H만큼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B는 얼마만큼 내려간 거야, 여기서? 2H만큼 내려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2H만큼 내려갔으면 결국에 지금 여러분 봐봐요. 몇 H 차이 나요? 3H 차이 나는 거 맞죠? 또 틀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3H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거 높이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때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에너지를 잃었으면 누군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딴다고. 여러분 여기서 잃은 게 누군지 생각해봐. A하고 B하고 붙어서 가는데 누가 내려갔어? 델타 EP B. B가 내려갔어. 그럼 B가 내려갔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지? 그럼 B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A가 어떻게 됐니? 올라갔어. 델타 EP A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연결돼서 뭘 했니? 운동을 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봐. 잃은 건 누구 하나야? B의 높이 하나야. 위치 에너지 하나. 그리고 나서 A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AB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이제 누가 잃은 게 제일 많냐 본다면 B가 잃은 게 제일 많아. B는 잃은 게 여기 있는 딴 걸 다 합친 거잖아. 그지? 그럼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실제 값을 써보자. 질량이 EM인 물체가 EMG죠. EH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mg가 EH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값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속력 구하라고 그랬는데 A 질량 얼마? m. B 질량 얼마? 2m. 근데 속도는 어쩔 거야?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야? A하고 B가 1대 2가 돼야 돼. 무슨 B? 질량 B로 똑같아야 돼.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얘기한다면 여기가 이제 mg4h가 되니까 mg2h가 오른쪽에 나와야 되지? 그러면 mg2h에 요거 좀 지울게. A 같은 경우는 전체 얼마? 3분의 2만큼.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mg2h는 똑같은데 거기에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1이죠. 왜냐하면 A는 3분의 1만큼이잖아요. 그죠? 3분의 1만큼. 그 다음에 B는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도 바로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B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비니까 뭐 그건 금방 나오고. 됐어요? 그럼 B 속력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냥 나는 한꺼번에 할게요. 2분의 1 같이 움직였죠? 3m의 V 제곱이에요. 그게 얼마라고요? mg2h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전체 값이요. 요걸로 그냥 계산할게요. 따로따로 A, B 해도 되는데 그냥 따로 할게. 그럼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넘기면 되겠죠? 따라서 V 값은 얼마다? 3분의 4 GH를 전체 루트를 취하자. 맞죠? 그죠? 이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식이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잃고 땄는지 이거. 이거보다 중요한 식은 없어요. 이거 찾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찾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뭘 잃었으면 뭘 땄다. 요 식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나에서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몇 배다? 얘가 M이고 2M이죠? B의 몇 배다? 2분의 1배? 뭐 이렇게 쓰면 되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자, 넘겨서 3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을 해놓고 A를 수평면에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점 Q를 지납니다. 얘가 0이었다가 V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래쪽으로 B의 중력이 작용을 했거든요. MBG라고. 그죠? 질량이 하나도 안 나와서 몰라요. 자, 그래서 이때 속력을 V라는 속력을 갖고 있는데 힌트가 뭐였냐면 여러분 힌트 밑줄 치고 다 이거 간단하게 써볼게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나 이거를 이렇게 다 쓰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써요. 이거 말로 하는 걸 기호로 써볼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델타 EPB.
얘 감소량은 델타 EKB.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다? 두 배다. 됐는데? 그럼 여러분 나왔잖아. 얘가 1이면 얘는 값이 얼마야? 2. B는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지? 요걸 줬으니까. 그래 놓고 문제는 뭐였냐면, 질량은 A가 B의 몇 배야? 이러고 물어봤거든? 이걸 어떻게 식을 쓸지를 보려면, 얘네 둘이 움직인 이유를 하나 찾아볼게. 얘네 둘이 움직인 건 B 중력 때문이지. 결국에는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한 거고, A는 지금 위치는 안 바뀌었잖아. 대신에 얘네 둘이 뭘 했어? A하고 B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EK, A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2일 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 1. 그럼 나머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얼마야? 1 아니야? 그래야지만 값이 같아지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질량은 어떻다? 당연히 같겠지. 속도가 같은데 에너지도 같으니까. 됐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A, B 질량은 몇 배인가요? 한 배. 끝. 같으니까. A, B 질량 같다. 나왔잖아.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 누가 잃고 땄는지. 요식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와 매달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하자. 자,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에다가 A, B, C를 연결을 해놓고 정지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어요. 뭐가요? 알자 힘이 얼마다? 0이다. 멈춰 있다. 알자 힘이 없는 거야. 자, 그럼 나 이거 빠르게 구해볼게. BC를 몽땅 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3mg죠. A, B, C가 있을 때 BC를 한꺼번에 다 중력받잖아요. 그죠? 3mg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다 끌고 가는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 3mg죠. 그럼 A를 끌고 가는 장력도 얼마가 돼야 돼? 3mg인데 A가 멈춰져 있는 이유는 이게 원래 길이거든요. 용수철에. 맨 처음이. 여기가 이제 원래 길이였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길이로 이 지점에 용수철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늘어났어? 3D만큼 늘어났어. 아,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는구나. 탄성력이 작용하는구나. 그럼 그 탄성력이 얼마다? K 3D만큼 되겠지. 늘어난 길이가 얼마니까? 3D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K 3D와 그 다음에 3mg가 장력이 같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용수철 상수 K를 구할 수가 있다. K 값은 얼마? D분의 mg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3D만큼 늘어났다가 여기 C를 끊었대요. 아, 밑에를 끊었어. 그러면 지금 3mg로 잡아당겼던 L을 얼마로 잡아당기게 된 거야? 2mg로 잡아당기게 된 거지. 맞아요? 요 3mg 잡아당겼던 거를 요거 mg가 날아갔으니까 2mg로 잡아당겨서 탄성력이 큰 거야? 장력이 큰 거야? 탄성력이 크지? 그럼 왼쪽으로 당겼겠네? 그렇네. 그래서 용수철이 원래 3D만큼 늘어났다가 지금 원래 있던 길이에서 D가 줄어들었으니 얼마만큼밖에 안 늘어난 상태야, 지금은? 2D만큼밖에 안 늘어난 상태야. 그러면 뭐가 달라져, 여러분?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 여기 가지점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돼? 2분의 1 K 3D 제곱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 K 2D 제곱이 되지. 그럼 여러분 딱 봐요. 탄성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드는 거죠? 식 세워봅시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B가 올라갔네요. 그죠? B의 위치 에너지가 아까 있었던 것보다 얼마만큼 올라갔다 그랬어? D만큼. 그럼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한 거지. 그리고 A, B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이렇게 이동했을 때 A에서 속력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 속력이 V인데 몰라. 이 V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A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대신에 B도 연결돼 있으니까 B 속력도 얼마다? V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델타 EK A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다. 다른 에너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 K 값 대신에 요거 쓰면 되겠다. 그지? D분의 mg 쓰시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D 제곱 여기는 9D 제곱이니까 여기
차이가 얼마야? 5D제곱. 이렇게 그냥 바로 집어넣게. 식 여러 개 쓰는 거 싫어서 빨리빨리 계산되는 건 그냥 넣자. 그 다음에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EmGd. 됐나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여러분 까먹지 말아요. A하고 B가 질량이 M과 2M이에요. 그럼 전체 몇 M? 3M 아닌가? 그래 놓고 V 제곱. 그래서 요거 T1에서 따라서 V 얼마 값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계산은 여러분이 합시다. 인간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빠르게 V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기본적인 거는 문제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뒤쪽에 있는 일과 에너지와에서 쭉 문제 푸시면 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앞에보다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 푸세요. 고생하셨습니다.